아직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표안으로 살펴보자고 하면은 두 갈래 방식이거든요. 첫 번째는 기존의 ISA 그 혜택을 좀 많이 줄이게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 전용의 새로운 ISA,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든다는 거 두 가지였거든요. 상황에 따라서 계좌를 해지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개편안이 바뀌는 경우는 그 유리한 혜택이 유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지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ISA 개편안이 크게 좀 이슈가 됐는데 정확히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? 네, 8월 3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었죠.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 댓글창들이 진짜 하루 만에 좀 뒤집혔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도 이제 제 ISA 계좌 이제 5년에 잘리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 게 그 이후에 이제 개편안 자체를 좀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확한 거는 8월 말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표안으로 살펴보자고 하면은 두 갈래 방식이거든요. 첫 번째는 기존의 ISA 그 혜택을 좀 많이 줄이게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투자 전용의 새로운 ISA, 생산적 금융 ISA를 만든다는 거 두 가지였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제 기존의 ISA는 계약 기간을 사실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, 이게 만약에 개편한 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제 최장으로 5년까지밖에 운용을 못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. 그리고 이제 납입 한도를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1,500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2월이 만약에 폐지가 될 경우에는 못 넣은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, 그게 좀 바뀔 것 같고요. 그리고 새로 생기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 국민성장 ISA, 뭐 슈퍼 ISA 이렇게 불렸었는데, 이거는 연 2천까지 넣을 수 있는 건 똑같고요. 근데 10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어서 다 넣으면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, 이자 배당은 이제 한도 없이 전액이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. 10년까지 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이거는 국내자산 전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많이들 투자하시던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못 담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를 다 가입하신다 그러면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. 현재로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. 지금 개정안 자체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아마 8월 말에 최종 개정안 내용이 나올 거고, 이게 9월에 국회 제출되고 완전히 국회에 의결되는 거는 12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IS를 갖고 계시거나 한 분들은 지금 뭔가 막 다 바꾸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요거를 좀 타임라인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럼 지금 내 ISA는 진짜 5년으로 잘리는 건지 궁금해요.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기존 ISA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벌써 만기를 되게 긴 시간 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일단 기존에 만기 연장 해놓은 건 인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걱정하셔야 될 분들은 만기 돌아오는 게 얼마 안 남았거나, 네,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조금 이 시간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경계선은 만기가 3월인 경우겠죠. 그래서 이미 만약에 수십 년 뒤로 설정을 해두신 경우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, 내 만기일이 2027년 3월 30일 이전이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만기가 가능하잖아요. 왜냐면 만기되기 3개월 전부터 이걸 연장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, 만약에 내 만기일 돌아오는 게 2027년 4월 1일 이후다 그러면은 그 3개월 전인 12월에 연장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게 5년 제한에 걸리게 될지, 그리고 개편안이 이대로 될지, 개편안에서 그냥 지금같이 만기 연장을 그냥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걱정하실 건 없는 거고요. 요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일단 개설을 하시면 지금 만기를 최대한 길게 해서 개설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 만들면서 만기를 뭐 증권사에 따라서 999년, 뭐 50년 이런 식으로 최대 숫자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길게 썼었는데 어쨌든 개편안 자체를 지금 손본다고 하니까 일단은 8월 말에 확정되는 개편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배당 투자자는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? 직접 계산해 보셨다고 들었어요. 네네,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. 이게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복리 효과가 끊긴다 이렇게만 끝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게 얼마가 되나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1억을 납입하고 이거를 쭉 굴렸을 때 매년 2천만 원씩 더 넣어가지고 이제
1억을 만든 후에 연 배당 수익률 4%로 해서 전액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봤거든요. 그리고 사실 주가는 더 오를 확률이 많기는 해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주가 변동 없다고 넣고 배당 복리 효과만 봤는데요. 이대로 쭉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5년마다 해지해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은 10년 차에 그 차익이 한 81만 원 되고요. 20년 차에는 553만 원인데 30년 차에는 1,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. 만약 이게 제가 배당 수익률 4%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잖아요. 근데 배당 수익률 6%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1,400 이상 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세금의 금액 차이만큼 좀 혜택을 덜 보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금보다도 이 ISA 계좌라는 그 유리한 그릇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숫자거든요.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이 똑같이 처음 1억일 때 10년, 20년, 30년을 봤을 때 ISA 밖으로 밀려나가는 돈이 보시면 30년이면 1억이 ISA 계좌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. 이게 그 계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똑같은 만약에 배당을 받아도 15.4%라는 세금을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잖아요. 내가 해지할 때까지 계속 유예를 받는 동안 나는 나머지 금액을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밀려나 버리면 이거는 그 복리 효과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 세금 몇백만 원도 큰 차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끊어버리게 되면 이 복리 효과가 어쨌든 좀 끊어지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당장은 뭘 해야 할까요?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저는 뭐든 확정 전까지 조금 큰 결정을 조금 미루자는 쪽인데요. 이제 물론 이제 그 개편안이 확정될지는 봐야 되지만 지금 해도 손해 없는 거를 말씀드리면은요. 일단은 현재 IS의 만기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. 증권사 앱 열어보시면 5분도 안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없는 분은 지금 만드시면 돼요. 지금 10,000원만 넣어서 만드시고 만기일을 뭐 999년 해놓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만기 되는 게 2027년 3월 이전이다. 그러면은 3개월 전부터 연장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연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납입한도 내가 2천 중에 얼마나 넣었는지 이거는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개편안이 바뀔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이 못 넣은 한도 2월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데 있던 계좌를 뭐 갖고 와서 남아있는 납입 한도가 많으면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좌를 해지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편안이 바뀌는 경우는 그 유리한 혜택이 유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지하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쉽게 말하면 이제 최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지금 봐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는 되돌릴 수 있는 것만 조금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배당이 커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지점도 있을까요? 네, 이게 이제 개편안 이번 나온 것 중에 제가 제일 뼈아픈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은 지금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새로 나오는 ISA도 가입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전에는 가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ISA 갖고 계시던 걸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면 새로 가입은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도 가입이 안 되니까 이미 배당금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요건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. 네, 그래서 배당이 커지면은 일반 ISA도 새로 가입은 안 되죠. 그리고 새로 만드는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절세 계좌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문이 닫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 갖고 계시던 게 있다면은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ISA 만기가 오면 해지하는 게 정답일까요? 만약에 그 현재 손실 상태라고 하면은 손실을 확정해버리면은 이제 비과세라는 쿠폰을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손실 상태면 무조건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손익통산 해주는 게 정산할 때 한 번 해주는 거거든요. 연간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플러스 수익이어야 내가 뭐 세금 혜택을 받든 손익통산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무조건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익 상태에서라면은 이제 만기 연장이랑 납입원금 중도 인출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 때문에 좀 질문이나 댓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그 고민을 했냐면은 이 세금 혜택이 있는 그릇 자체를 저는
장기로 계속 가져가면서 생활비를 계속 빼는 거예요. 근데 다른 데서 제가 생활비를 빼려고 그러면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걸리는데 여기서 ISA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금 건보료 영향 없이 월 200씩 뺀다. 그리고 만약에 그때 원금 1억에 수익금이 5천 이상 돼 있다. 그러면 200 빼는 동안에 남아있는 그 1억 이상 되는 돈은 계속 굴리면서 수익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. 배당을 붙이든 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든. 그렇게 되면 그 200만 원씩 원금을 1억은 다 그냥 뺄 수 있어요. 물론 그 세금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잡혀있는 부분은 못 빠지긴 하는데 그 약간 소소한 금액이니까 제가 그냥 1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게 되면은 거의 4년 몇 개월 정도를 계속 생활비를 빼서 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수익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5년 만기 후에 즉시 해지하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 거의 수익 볼 수 있는 게 한 4천 이상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리고 ISA 해지를 하실 때는 모든 주식을 다 파셔야 돼요. 그 ETF나 주식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장기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산다고 할 때도 저는 몰빵으로는 매수를 거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른 계좌로 옮긴다고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팔 땐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팔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 매수를 시간을 들여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버리면 내가 산 금액보다는 어쨌든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주식 개수가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ISA를 좀 장기로 연장을 해서 최대한 이 혜택을 좀 다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이제 그 연금저축계좌나 뭐 이런 데로 옮겼을 때 최대 300까지 추가세액 공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 ISA 자체를 덩치를 많이 키우면 이 300보다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4천 이상이 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시면 연장을 길게 하셔서 계속 운용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마지막으로 이 세금 때문에 배당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 세금이 무서워서 배당을 안 받는다 그런 거는 저는 너무 큰 수익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계좌 이런 ISA나 뭐 연금저축계좌나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커버드콜 같이 종목별 구조를 좀 만들어 가시면서 배당을 내 노후에 내 생활비가 되어줄 그 현금 흐름 주머니로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절세 계좌를 미리 열어놓지 않으시면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. 그럼 나중에 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뭐 퇴직금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거 크게 뭔가 벌었을 때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없거든요. 주머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참 이번에 느낀 게 이 제도라는 게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나왔다가 며칠 만에 또 재검토가 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한 가지에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종목들도 자산 배분을 하시고 절세 계좌도 좀 배분을 하셔가지고 하나가 뭔가 좀 변화가 생기더라도 좀 타격을 덜 받게 이렇게 구조를 좀 만드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좀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당으로 부자되기 제 채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고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만큼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.